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방금 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형 선고가 됐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되고 나서요.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2번 더 남았다. 민심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상식과 정의에 의해 판단한다면 충분히 결론이 내려진다. 사실상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기본적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는 관계로 각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판결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김문기 씨와 관련돼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돼서는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 관련된 부분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일단은 무죄를 내렸고요. 문제는 백현동의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 허위사실이라고 했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나 허위사실로 민의를 왜곡했다라고 해서 오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망조 아닌가요? 이거? 응? 대한민국 거의 망조 아닙니까? 이 지금 사법부가 내린 오늘 결정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징역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문기 씨 관련돼서는 개인의 인식의 문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선거법에서 얘기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경력, 학력, 재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은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의 문제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무죄는 예측은 했는데 이것도 또 허위사실이라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 10월에 있었던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 도지사직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에 나왔던 발언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의 핵심은 백현동이 아니라 대장동, 화천대유가 뒤덮고 있어서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국정감사에 주로 나왔던 질이었고 이때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백현동 얘기를 하면서 용도 변경의 이유를 국토부가 압박이 들어왔다. 직무유기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라고 해서 이 발언 자체가 허위 사실로 오늘 인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고 전 백현동 관련된 부분은 대장동 터지고 백현동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지만 검찰이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는 뭐 수사 기소하지 않겠다 하고 2022년 9월에 이거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 핵심과 관련된 부분도 백현동의 개발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이기보다는 이때 국감에서 나왔던 이 직무유기, 압박 이 단어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법원이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허위 사실로 민의를 왜곡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의를 왜곡했다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지도 않은 당시 상황이었고 이것이 예를 들어 민의를 왜곡했다라고 한다면 대선의 판도를 뒤집거나 등등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했다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민의를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벌금형도 아니라 징역형까지 과연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연 오늘 시청하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한번 좀 궁금한데요. 오늘 보니까 이 지금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오늘 판사였는데요. 뭐 이분 아마 판사 생활 오래 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선고가 나오고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식과 일부 울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대한민국 정치권이 엄청난
폭풍에 휘말리게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금 두 번의 지금 재판이 남아있다. 두 번의 법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심 선고였고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있을 텐데 이게 지금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거를 일단은 최대한 낮춘다고 했을 때 이제 벌금형으로 가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1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일단은 직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선 출마도 사실 어렵습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2심 그다음에 대법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오늘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제가 법조인이거나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법 사건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리신 오늘 1심 선고는 대단히 좀 과한 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징역형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상 납득하기 좀 어려워지고요. 거의 정치의 사법화가 이제 도를 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었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행정수장이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용도 변경에 있어서 이거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한 거예요. 국토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려서 국토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빨리 안 왔냐라고 하는 속에서 지금 벌어졌던 부분인데 직무유기, 압박 이런 표현 자체가 과연 민의를 얼마나 왜곡했고 이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징역형이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도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판결과 관련돼서 뭐 법조인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 여러분들까지 해서 찬반과 관련된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폭풍을 일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대한민국 정국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뭐 주자는 사실이긴 한데 또 25일 날 위중교사와 관련된 1심 선고가 또 있습니다. 열흘 뒤인데요. 그 결과와 같이 연관돼서 대한민국 전국이 엄청난 폭풍에 휘말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좀 사법부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뭐 찬탁반탁 했을 때 어땠을지가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좀 그려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커스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예, 짜맞추기 판결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럼 뭐 지난 방송 때 저와 김병경 기자 내기를 했어요. 밥값 내기를 했는데 뭐 일단 오늘 1심 선고는 뭐 제가 일단 내기는 졌지만 뭐 저로서는 납득하지 않는 오늘의 판결이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지라 지금 뭐 대한민국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나?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뭐 망조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사건은 일단은 뭐 오늘로써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로써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2심 대법원까지 판단을 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점, 이 점이 오늘 대단히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전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항소를 하겠고요. 앞으로 어떠한 법리를 내세우면서 법리적 주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러네요. 예. 포커스님 또 남겨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불사조입니다. 2심 때는 살아남을 겁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게 진짜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니 예를 들어 압박이 있었고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국토부에서 얘기했다는 걸 이게 허위사실인데 민의를 심각하게 얘기해서 왜곡해서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 글쎄요. 그냥 단일한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선거법 사건으로 연결시킨 거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부분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자기적인 검찰의 진짜 없는 죄도 만든다는 이런 수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재판에 넘겨서 이런 결과까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각 당의 입장이 나왔으면 그걸 좀 비교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그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과는 별건이지만 어제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150만 원 1심에서 나왔습니다. 두 부부의 고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6명에게 중식당에서 밥을 샀고 그것이 경기도 버카를 사용했고 일단 총 사용된 금액은 10만 4천 원입니다. 10만 4천 원. 6명이라고 치면 나누기를 해도 이게 좀 2만 원을 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봤는데 저는 이 또한도 대단히 좀 과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물론 경기도 버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몰랐고 그다음에 비서였던 배모 씨가 이렇게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그냥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마디 좀 보태고 싶은 건데요. 김건희 씨,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의 돈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보냈다라고 이거는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돈을 줬던 시기가 한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어요. 특히 홍준표보다 2% 올려줘 이런 때였습니다. 경력은 딸내미 과자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액수를 비교해도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할 때 그 배우자가 아니 우리 남편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들 좀 만나는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화를 썼던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맞지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줬던 용도가 뭔지 성격이 뭔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비단 명태균 씨한테만 돈을 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명태균 씨 구속됐습니다만 구속영장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드러난 돈이 있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나와야 되지만 지금 그냥 카더라 정도만이지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징역형을 내렸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을 비롯한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온 여론조작, 창원 산당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오늘 판결을 정말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은 아마 혀를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지네요. 네.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